네, 한승연의 위안 전문역 1종 환리스칼리 제17강 오늘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 본질은 이 엔화의 금리가 0%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낮은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통화의 통화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컨대 미국처럼 금리가 5%면 5%대 금리에 채권이나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환율 변동 요인 중에 금리라는 거에서 했을 텐데, 금리가 높을수록 그 해당 통화에 대한 그 수요가 올라가서, 만약에 달러가 금리가 높다면 이 달러의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마찬가지 엔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엔을 달러로 바꾸면 엔셀, 그렇죠? 엔을 팔고 달러를 바이 하다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 그러니까 근데 환율이 100원이던 것이 계속 하게 되면 15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엔화 0% 엔화를 빌려서 5%짜리 미국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면 1년 후에 105만 불이 될 거 아니겠어요? 105만 불.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엔셀 달러 바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150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 105만 불이 이 환율로 곱해서 나오면은 1억 5,750만 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1억 엔을 갚고 나머지 이익이 5,750만 원이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달러로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그 평범한 가정주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정주부들도 이런 형태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소위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엔캐리 트레이드.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것도 그러지만 환율이 환율에서 투자할 당시보다 높아져야 한다는데 그 핵심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우선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제 환율이 말이죠. 100엔 하던 게 0% 빌려서 1억 엔을 빌려서 100엔 하면 100만 불을 해서 5%에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5%로 수익을 올렸지만 105만 불이 됐지만, 이걸로 환전을 하다 보니까 5,25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억엔 다 갚을 수가 없죠. 손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4,750만 원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할 때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환율이 이렇게 불리하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수익이 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요즘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게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내리죠. 통상 내려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지금 5% 수준인데,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하향 조정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제에 일본은 금리를 0.25%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니까 엔화 강세. 그죠? 미국은 달러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니까 약세 예상.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라는 건 뭐예요? 환율이 160원 하던 게 14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약세잖아요. 이런 지금 환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금리는 미국은 떨어지고 일본은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이용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지금 불안이 생기죠? 아, 미국의 이런 고용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니까 환율도 이렇게 떨어질 걸로 이제 예상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160엔 하던 게 140엔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그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 돈을 못 갚겠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미국 채권을 팔고 일본 엔화를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일본 엔화가 막 강세로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160회일 때 100만 불을 바꾼 사람이 1억 6천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105만 불이 됐다. 근데 환율이 150일 때하고 140일 때하고 내가 갖게 되는 엔화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물론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4,250만 행 손실이고 요거는 5,300만 행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 금리와는 또 별개로 이 환율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전부 다 언와인딩 하는 거죠. 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달러를 팔아 가지고 엔화를 갚기 위해서 막 그런 결을 하다 보니까 환율은 떨어지고 이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것은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이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언와인딩 함에 따라서, 예, 예, 채권이나 주식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R의 공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R의 공포.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리세션의 공포라는 거죠. 그 공포에 의해서 이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딩의 언와인딩이었다 하는 게 최근에 나온 기사의 그 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예컨대 0% 대출 1억엔을 받아서 요 환율에 100만 불을 마련해갖고 채권을 샀다. 그럼 5%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한 사람이 1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환율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 환율 올라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 50 이렇게 떨어지면 아까 본 대로 어떻게 됐어요? 50으로 하니까 50으로 하니까 이게 손실이 4,750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해 가지고 이거 환전할 때 1년 후에 내가 그 바꿀 환율 그걸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선물 환율이라고 하는데 선물 환율에 의해서 이 나중에 5% 수익을 합쳐서 105만 불을 환전할 때 적용될 환율을 95로 이렇게 딱 정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 환율이라는 것은 이 양통화의 금리 차 5%만큼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100이던 것이 95로 이렇게 딱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엔을 달러를 바꿀 당시에 1년 후의 환율을 선물 환율에 서 해징을 딱 해놓으면 1년 후에 105만 불을 받았을 때 요걸로 환전을 딱 해서 오면 9,5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1억 엔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엔하고 9,000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 따라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높은 금리의 채권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선물환으로 해징을 해버리게 되면은 수익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환이라는 것은 양통화의 금리 차를 반영해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물환 할 때 배우겠지만 금리가 고금리 통화가 선물환 디스카운트예요. 디스카운트. 저금리 통화가 선물환 프리미엄. 여기서는 달러가 금리가 높으니까 100 하던 것이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95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선물환으로 해징하게 되면은 금리 금리 차이에 한 수익이 상쇄된다. 그 내용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1억 엔을 0% 빌려서 100만 불을 이 환율에 만들어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근데 주식에서 10% 수익이 났어. 그럼 1년 후에 110만 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주식을 환전해서 투자할 때 1년 후에 내가 이거를 본국으로 엔화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환율을 선물하는 의해서 해징을 했다. 근데 앞에서 저는 95에 했다 그러면 110만 불 받았더라도 95로 곱하면은 1억 4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 5%가 좀 안 되는 수익이 되죠. 10%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요 금리 차에 따른 선물한 디스카운트, 선물한 포워드 디스카운트에 의한 선물한이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10%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5% 정도는 환율에서 다시 양보를 해서 결국은 내가 주식 투자에서 얻게 되는 수익은 5%밖에 안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주식에 이렇게 주식에 일본 주식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미국 가서 한 얘기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더 많겠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1년 후에 환전할 때 그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환으로 카바를 하게 되면은 이 금리 차에 대한 만큼 그걸 다시 반납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5% 수준에 해당하는 수익밖에 못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를 갖다가 다각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죠. 또 일본 주식도 많이 투자하고. 만약에 이렇게 선물안에 의해서 해징을 안 한다면은 앞에서 보듯이 이렇게 환 리스크에 따른 그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선물안으로 이렇게 카바를 하게 되면은 그 선물한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에 따라서 내 수익을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최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금리도 높고, 나중에 환율도 굉장히 높고, 환율도 높아지고, 그러면 더블로 돈을 벌겠죠?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늘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투자 다각화를 위해서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불안 같은 걸로 헤징을 해줘야 환 위험에 따른 환율 변동에 따른 엄청난 손실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엔캐리 트레이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